여러분, 주유소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차에 기름 넣는 곳, 급하면 화장실 한번 들르는 곳, 그리고 뭐 잘 쳐줘야 뻔한 과자 몇 개랑 캔커피 파는 그런 기능적인 공간만을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 녀석 쉬츠라는 회개망측한 붉은 간판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오늘 제가 이야기할 곳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주유소라는 단어의 의미를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릴 만큼 차에 밥만 먹이는 그런 삭막한 공간의 차원을 뛰어넘어 그 위에 24시간 잠들지 않는 거대한 음식 제국을 건설해버린 미국 동부 사람들에게는 거의 뭐 하나의 신앙이자 문화가 되어버린 바로 그 기묘하고도 중독적인 공간, 쉬츠 주유소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유소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음을 감지하게 될 겁니다.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 대신에 어디선가 풍겨오는 고소한 튀김 냄새와 갓 내린 커피 향이 뒤섞여 후각을 먼저 마비시키고, 눈앞에는 편의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레스토랑이라고 하기에는 또 어딘가 자유분방한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와도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 이것이 바로 쉬츠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중심에는 쉬츠를 평범한 주유소 무리에서 끌어내어 하나의 종교적 현상으로 만든 1등 공신, 바로 이 MTO 키오스크가 위풍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을 받아가는 방식과는 그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데, 말 그대로 주문 즉시 제조라는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그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24시간 내내 대기하고 있는 쉬츠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죠. 빵 종류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갈 고기, 채소, 수십 가지가 넘는 소스, 심지어 뿌려지는 향신료 하나까지 이 터치스크린 앞에서 여러분은 잠시 햄릿이 된 것 마냥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선택의 자유도가 너무나도 방대해서 마치 내가 나만의 음식을 창조하는 신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자랑하는 쉬츠가 그 씨앗은 펜실베니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출발한 아주 소박한 우유 가게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52년 밥 쉬츠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아버지의 5개 우유 가게 중 하나를 인수하면서 이 모든 전설이 시작되었는데, 그는 그저 우유만 팔아서는 성에 차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이나 간단한 생필품을 함께 팔기 시작하면서 고객의 필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본능적으로 깨우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동네 사랑방 같던 작은 가게에는 점차 성장을 거듭했고, 1972년에는 드디어 셀프 서비스 주유 펌프를 설치하기에 이르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주유소 플러스 편의점 형태의 쉬츠의 원형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밥 쉬츠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주유를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혹은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출출함을 달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마침내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MTO라는 당시로서는 혁명과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며 주유소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한 것이죠.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공간에서 사람들의 허기진 배와 영혼까지 채워주는 공간으로의 위대한 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 쉬츠의 존재 이유이자 모든 것의 시작, MTO 샌드위치입니다. 혹시 차갑고 정갈한 서브웨이 샌드위치 같은 걸 떠올리셨다면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뜨겁게 데워진 빵 사이에 여러분이 직접 고른 속재료들이 마치 용광로 속에서 하나로 합쳐지듯 뜨겁게 녹아내려 한 몸이 되는데, 한입 베어무는 순간 바삭한 빵의 식감이 먼저 입천장을 간지리고, 곧이어 뜨거운 김과 함께 진한 고기의 육즙과 녹진하게 녹아내린 치즈, 수많은 소스들이 한데 뒤엉켜 혀 위에서 그야말로 맛의 폭동을 일으키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결과물은 우리가 알던 샌드위치라는 단어 속에 더 이상 가둬둘 수 없는 내 모든 욕망을 쏟아부어 직접 빚어낸 하나의 뜨거운 걸작품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음은 바로 에피타이저 코너인데, 저는 감히 이곳을 미국식 분식의 성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특히 맥앤치즈 튀김은 정말이지 물건입니다. 우리가 그저 느끼한 사이드 메뉴로만 알고 있던 그 마카로니 앤 치즈를 동그랗게 뭉쳐서 기름에 가차없이 튀겨버린 이 녀석은 겉은 세상 바삭한데 속은 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꾸덕한 치즈의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처음 맛보는 사람에게는 아니 세상에 이런 미친 음식이 존재한다고 하는 문화적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쾌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그야말로 죄책감마저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맛입니다. 물론 허기를 채우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쉬츠 브라더스 커피라는 자체 브랜드 커피는 웬만한 전문점 뺨치는 퀄리티를 자랑하고 수십 가지 시럽과 옵션을 통해 나만의 커피를 제조할 수 있으며, 신선한 과일을 직접 갈아 만드는 스무디나 온갖 종류의 사탕과 초콜릿을 때려 넣어 만드는 정신나간 비주얼의 밀크쉐이크까지 음료수 하나를 마시더라도 결코 평범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쉬츠의 확고한 철학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어느새 쉬츠는 주유를 하고 밥을 먹는 장소라는 개념을 훌쩍 뛰어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쉬츠 프릭이라고 부르는 열성적인 팬덤이 존재하고 이들은 쉬츠의 로고가 박힌 티셔츠나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심지어는 쉬츠를 주제로 노래를 만들고 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이것은 쉬츠가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동부, 특히 펜실베니아 지역에서는 쉬츠냐 와와냐 하는 아주 오래되고 또 치열한 라이벌리가 존재하는데 와와 역시 쉬츠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편의점 겸 주유소로서 이 두 브랜드의 팬들은 마치 축구팀 라이벌처럼 서로의 브랜드를 응원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쉬츠의 그 화려하고 자극적인 맛이 최고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와와의 좀 더 차분하고 클래식한 샌드위치가 최고인 것처럼 이 라이벌 구도는 미국 동부의 식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는 아주 흥미로운 코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쉬츠가 진정으로 위대한 지점은 이 모든 시스템이 24시간 1년 365일 내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도시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은 새벽 3시, 갑자기 폭설이 쏟아져 세상이 고립된 것 같은 날에도 저 붉은 간판만은 어김없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밤샘 근무 중 잠시 들러 뜨거운 커피로 위로를 받는 곳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친구들과의 파티가 끝난 후 허기를 채우는 마지막 종착역이며 장거리 운전 중 잠시 눈을 붙이고 따뜻한 핫도그로 허기를 달래는 여행자들의 쉼터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쉬츠는 단순히 기름과 음식을 파는 공간을 넘어 잠들지 않는 현대인의 삶 속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심야 식당 같은 존재로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 그저 기름이나 넣고 가는 곳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24시간 언제든 나만의 맞춤 음식을 통해 위로를 받고 고된 하루의 피로를 녹여내며 때로는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한 곳, 그곳이 바로 쉬츠라는 브랜드가 가진 진짜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젠가 미국 동부를 여행하게 되신다면 고속도로 옆에서 번쩍이는 저 붉은 간판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차에 기름을 채우는 김에 여러분의 혀와 위장 그리고 여행의 추억까지 아주 기름지게 채워줄 아주 특별하고도 맛있는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안녕히 계세요.